HBM? 그거 한국이 먼저 만들긴 했지만 이제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외국인 친구의 이 말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제게 도착한 한 통의 이메일이 이 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당신들이 가진 그 기술 우리가 가로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지만 안에 담긴 정보는 놀라울 만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운으로 얻은 게 아니라 도둑조차 손을 못 댈 만큼 철저히 지켜진 결과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얕잡아 보던 그들의 착각이 어떻게 처참히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은 제게 직접 찾아온 그 메일에서 시작됐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딱 3초만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따뜻한 격려가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독일 미넨에 거주하고 있는 서준혁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관련 학회를 통해 유럽에 온 지 벌써 6년째가 되었고, 지금은 현지의 한 기술연구소에서 메모리 구조 관련 분석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공개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단순히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저 자신도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사건이 시작되었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설마 그게 진짜야? 라고 할 만큼 믿기 힘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작년 여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국제 반도체 포럼. 저는 발표를 마치고 한 중년 남성과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명함에는 동북아 기술협력센터 마이너스 류징웨이 박사. 이름도 직책도 그럴듯했죠. 그는 제 발표 내용에 관심이 많다며 이후 이메일을 주고받자고 했습니다. 그 당시엔 그저 흔한 네트워킹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후 그가 보낸 메일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서 박사 혹시 귀국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저희 쪽에서는 박사님의 경험과 발표 내용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중국 쪽 연구소에서 초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소속도 있고 중국 연구소와 직접 교류하는 건 저희 측에서도 민감한 사안이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메일이 문제였습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건 공식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다만 박사님 발표 중 언급하신 고대역폭 인터페이스 관련 기술 구조가 사실상 저희가 찾고 있던 실마리와 아주 유사했습니다. 혹시 기술 교류 차원에서라도 보다 상세한 구조 논의가 가능하신가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이 아니라 정확히 어떤 기술에 접근하고 싶어 한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당시 제가 발표한 내용은 국내 한 대형 메모리 기업에서 진행 중인 HXM 기술 아키텍처의 일부였습니다. 물론 세부 코어 기술은 포함되지 않았고 전략적으로 비공개 설정된 영역은 철저히 걸러 발표했기 때문에 외부인이 전체 구조를 추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류징웨이 박사는 놀랍게도 내부 레이아웃을 어설프게나마 유추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인터페이스에서 TSV 구조 대신 복합 채널링 기반으로 메모리 접근을 구성하신 건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수십 가지 의심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국 연구자가 아닙니다. 기술을 훔치려는 쪽에서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며칠 뒤 저는 이 상황을 소속 연구소 보안팀에 보고했고 곧바로 제 계정과 발표 내용 전반에 대한 보안 재점검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에게 보낸 메일 주소, 그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위장된 조직이었고 메일이 오간 서버는 베이징 인근 모처에서 우회된 통신 IP를 사용한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 정부 혹은 그에 준하는 세력이 한국의 HXM 기술 구조를 탐지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제 외국인 동료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짜야? 와, 그럼 너희는 그 기술을 훔치려는 시도까지 당할 정도로 압도적인 수준이라는 거네? 그제야 저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를 평가절하하던 그들의 시선이 결국엔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부딪혔다는 것을요. 보안팀의 조사를 통해 드러난 건 단순한 해킹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저의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기술 도면 일부를 조합하려 한 흔적을 남겼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미 오래전부터 특정 키워드와 핵심어들이
온라인상에서 비공식적으로 공유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통합 버퍼 최적화 알고리즘이라든지 적응형 대역폭 압축 구조 같은 기술 용어들이 마치 우리 내부 회의에서나 나올 법한 언어 그대로 특정 중국 포럼에 암호화된 상태로 업로드돼 있었던 거죠. 보안팀에서는 이걸 사전 탐색 기반 유도 기술 침투 시도라고 명명했습니다. 즉 공식적 협력이나 스파이 방식이 아니라 학술 네트워크를 위장한 기술 탈취 모델입니다. 당시 저희 연구소 내부에선 이 문제로 회의가 계속됐고 심지어 국내에 있는 모본사와도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우리가 HXM으로 불러왔던 고대역폭 메모리의 핵심 기술이 얼마나 방어적으로 설계돼 있었는지를 저는 처음 실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만든 구조는 단순히 빠른 속도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구조를 추측조차 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얽어놓은 미로 같은 시스템이었죠. 이 부분에서 기술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HXM은 기존 DRAM에 비해 대역폭이 수배 이상 넓은 차세대 메모리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누가 빠른 속도를 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안정적으로 적은 전력으로 발열 없이 그것을 실현하느냐에 있습니다. 그걸 구현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외국인 친구가 우리도 곧 따라잡을 거야 라고 말했던 게 얼마나 얕은 발언이었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그 친구와 다시 대화를 꺼냈습니다. 너 그때 HBM 금방 따라잡는다고 했지? 근데 그게 정말 쉬운 줄 알아? 그 친구는 여전히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기술이라는 게 원래 돌고 도는 거잖아. 한국이 먼저 만들었어도 언젠간 우리도 해낼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꺼내 보안팀에서 제공한 자료 일부를 가려서 보여줬습니다. 이게 내가 말한 곧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이야. 이거 하나 제대로 이해하려면 메모리 회로를 최소 3년 이상 설계해본 사람만 가능하대. 그는 말을 잃었고 잠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이런 기술이 한국에 있다는 거야? 근데 왜 그걸 공개하지 않아? 공개할 이유가 없어서. 우린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이미 세계 1등이라는 걸 시장이 알고 있으니까. 그날 대화는 그걸로 끝났지만 그 친구는 다음날 제게 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희 기술 내가 너무 가볍게 본 것 같다. 솔직히 부러워. 우린 아직 그만큼 깊이 들어가지 못했어. 그 문자를 보며 처음으로 기술의 격차라는 게 숫자나 스펙이 아니라 따라올 수 없는 시간과 축적된 철학의 결과라는 걸 실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그 류징웨이라는 인물이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 박사, 사실 저희는 한국에서 먼저 만든 구조를 참고하려 했던 것뿐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좀 우회적이긴 했지만요. 그 말 속엔 도둑질이 아니라 학습이었다는 이상한 논리적 자기 방어가 담겨 있었고 그게 오히려 더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시도조차 못한 걸 먼저 완성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매일 밤을 새우며 구조를 꼬고 패턴을 비틀고 누가 봐도 헷갈리게 설계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이루어낸 진짜 보이지 않는 방어선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단어 하나, 숫자 하나에도 민감해졌습니다. 혹시 이 구조도 누군가가 엿보고 있진 않을까? 이 기술 언급이 또 누군가에게 힌트를 주는 건 아닐까? 그건 단순한 피해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이후로도 2차례 다른 이름과 조직명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비슷한 방식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 도메인도 다르고 쓰는 말투도 정중했지만 어쩐지 너무 정리된 관심이 그냥 기술적 호기심이라고 보기엔 이상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메일을 받을 때마다 그 친구가 보냈던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솔직히 부러워. 우린 아직 그만큼 깊이 들어가지 못했어. 우리가 가진 이 기술은 단순히 누가 먼저 만들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고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냈느냐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매일 똑같은 책상에 앉아 새벽까지 회로를 들여다보며 버그 하나 발열 하나에 몸을 사리는 수많은 무명의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지금의 이 기술이
이렇게까지 지켜진 것이겠지요. 그날 이후 저는 발표 자료를 만들며 어느 순간부터 슬그머니 파일 맨 아래에 작은 문장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료는 대한민국 기술자의 피와 시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가볍게 보셨다면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장을 보고 비웃는 이도 있었고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이 기술을 진심으로 다룰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류징웨이 박사가 남긴 메일 중 당신들이 기술을 가진 게 아니라 그 기술이 당신들을 선택한 겁니다. 우린 아직 선택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이 처음으로 이 기술의 진짜 무게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지금도 어디선가 또 다른 위협으로부터 누군가에 의해 조용히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도요. 그날 이후 저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 기술 한국 혼자 오래 못 가져가 결국은 다 나눠 갖게 돼 있어 누군가는 베끼고 누군가는 사들이고 기술이란 게 다 그렇게 퍼지는 거잖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반문합니다. 그렇게 퍼지기 쉬운 기술이었다면 왜 아직도 못 따라오는 걸까? 이건 자부심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예상보다 더 깊고 무거운 이야기였죠. 어느 날 연구소에서 야근 중 한 후배가 커피를 내리며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박사님, 저희 기술 진짜 그렇게까지 위험한 건가요? 왜 다들 그걸 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위험한 기술은 쓰는 사람도 모르게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야. 우리 기술이 바로 그거야. 그 후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국만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해왔습니다. 특정 데이터 회사를 위장해서 기술 테스트를 하겠다는 프랑스 회사 논문 공동 저자를 핑계로 회로 구조를 요청한 이탈리아 연구팀. 독일 내 포지션을 보장하겠다며 기술 공유를 요구한 스위스계 벤처 대표까지. 전부 다 외형은 합법적이었지만 속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걸 왜 공유해야 하죠? 그 기술은 우리가 만든 건데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묻습니다. 기술은 인류의 자산 아닌가요? 왜 그걸 꼭 한국만 갖고 있어야 하죠?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답합니다. 그럼 인류가 만든 것 중에 피로 만든 것도 나눠 가져야 하나요? 그 말을 들은 상대는 대체로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기술은 단순한 회로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된 실패 그 실패를 다시 뒤집고 쌓아 올린 구조. 수천 개의 설계와 수만 시간의 실험으로 완성된 기억입니다. 그걸 쉽게 나눈다는 건 기술이 아니라 한 나라의 시간과 철학을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기판이 터지고 칩이 타오르며 엔지니어가 손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가던 날.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고 모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우린 전 세계 누구보다 먼저 가는 중이잖아요. 그 말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기술 그 단어에 정말 깊이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술은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지켜내려는 기억의 총합입니다. 그리고 그걸 노리는 사람들은 아무리 치밀하게 접근해도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대화 중에 기술 이야기가 나올 때면 자연스럽게 긴장을 하게 됐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한 기술 포럼에서 유럽계 대기업 소속이라는 엔지니어가 다가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해서 당신네 나라 기술자들이 그렇게까지 대단한가요? 결국 대부분은 미국 장비 쓰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도구는 빌릴 수 있어도 설계는 우리가 했습니다. 도화지랑 연필을 갖고 있다고 모나리사를 그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근데 그 그림 좀 공유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 말은 농담 같았지만 그 속에는 기술은 결국 빼앗기게 돼 있다는 묘한 확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수록 저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건 단순히 빠르다거나 작다는 기술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흉내내면 우리는 다음 세대 구조로 바꾸고
어디선가 침투 시도가 포착되면 우리는 설계를 의도적으로 비틀어 누구도 정확히 추적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기술의 진짜 본질,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그 벽의 이름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독일 교민 지인과 저녁을 먹다 그의 아이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나라가 반도체 잘해서 뭐가 좋아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만든 걸 누가 몰래 가져가면 기분이 어때? 아이의 표정이 금세 굳어졌습니다. 기분 나쁘죠. 속상하고요. 그래서 저는 말해줬습니다. 우리도 똑같아. 근데 우린 속상해할 틈도 없이 그걸 또 새로 만들어야 해. 왜냐하면 안 그러면 다음엔 더 노골적으로 가져가려 들 테니까. 그 대답을 듣고 아이 부모님이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그런 얘긴 학교에서 아무도 안 해줘요. 우리는 그냥 수출 잘 되는 줄만 알았지. 그 안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그 무렵 HXM 4세대 구조 일부가 실수로 내부 포럼에 노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구소는 즉시 잠금 상태로 전환됐고 모든 서버와 네트워크가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밤늦게 불이 모두 켜진 사무실.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진짜 뺏긴 걸까? 한 후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사님, 혹시 우리가 그 기술을 뺏긴 건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뺏긴 적 없습니다. 누군가가 따라하려고 시도한 흔적은 남겼을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은 이걸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설계가 아니라 문맥으로 만든 기술이니까요. 그 후배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 듯 했지만 며칠 후 밤새워 작업하더니 기존과 완전히 다른 회로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기술은 단지 회로나 성능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상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지식이라는 걸요. 그즈음 해외 미팅에서 들었던 말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박사님은 지금 기술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전쟁 중이라는 걸 모르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때는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압니다. 기술이란 건 특허나 규정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법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욕망이 가장 먼저 덤벼드는 영역이니까요. 우리는 그런 욕망과 매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제품이 아니라 그 욕망을 통과하며 살아남은 우리의 철학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생활하며 기술 관련 미팅이나 포럼에 참석할 때 종종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다 공개될 거잖아. 어차피 시장이 원하는 방향이면 정보는 다 퍼지게 돼 있어. 그러니 굳이 꽁꽁 숨길 필요 없어.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저는 안에서부터 끓어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정보를 지키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실패와 사람들 때문입니다. 어떤 기술은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명이 반복해 만든 결과이고 그 과정에서 포기한 사람도 있고 몸을 망가뜨린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은 회의 중 한 선배 연구원이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칩이 아니에요. 이건 그동안 우리가 버텨온 시간이에요. 그 말이 유독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을 이야기할 때 숫자보다 그 기술을 만든 사람의 표정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출근 도장을 찍자마자 실험실로 달려가던 후배. 회로 하나가 통과됐다고 눈물 흘리던 동기. 새벽까지 버티다 책상에 엎드린 채 잠든 연구원. 그들의 얼굴이 그 기술의 진짜 무게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나라에서 기술을 공유하자고 말할 때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대답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그걸 나눌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직도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리고 그 기술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건 자본도 아니고 장비도 아니고 결국은 의지라는 걸 저는 매일매일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기술을 숫자와 단위로 바라보지만 우리에겐 그 기술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언젠간 그 기술을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걸 더 깊게, 더 안전하게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독일에서 생활하다 보면 내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술 강국의 일원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랑스러운 마음보다 먼저 드는 감정은 내가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하는 부담감이었습니다. 기술은 거창한 말 같지만 사실은 아주 작고 반복적인 일의 연속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같은 패턴의 테스트를 반복하고 에러 로그를 들여다보며 왜 이 값이 튀었는지 이유를 찾아내는 일. 그건 누구도 박수를 보내지 않는 영역이었고 뉴스에 나오는 성과와는 거리가 먼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를 버티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가진 기술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연구소 안에서 하루 종일 같은 그래프를 확대하고 축소하며 분석하는 후배가 퇴근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가끔은 내가 뭘 위해 이러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출근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이 기술을 지켜내고 있는 건 무슨 국가 전략이나 거대한 비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키려 드는 게 우리가 가진 게 기술 하나뿐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 다른 나라들은 문화도 있고 관광도 있고 브랜드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기술밖에 없으니까 그걸 꼭 쥐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바로 든 생각은 그 하나를 이토록 오래 지켜온 게 오히려 더 대단한 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만들고 누구보다 조용히 유지하면서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게 만든 기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무기라는 걸 외국인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저는 점점 더 느끼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인의 소개로 만난 외국계 반도체 회사 직원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네 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기술 얘기할 땐 눈빛이 바뀌어요. 그게 무서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우리가 가진 진짜 힘을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술을 만든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는 걸 그들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챗GPT의 말. 네, K님 지금 형식 그대로 이어서 3부 2차분 전체의 50%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시청자 공감과 감정의 결을 더욱 깊게 다지면서 기술을 지키는 사람들 곧 우리 자신이라는 감정 몰입을 유도하는 흐름으로 이어갑니다. 해외에서 오래 살다 보면 기술보다도 그걸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자주 느끼게 됩니다. 한 번은 유럽 현지에서 열린 학회 발표 도중 청중 중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기술을 숨기나요? 세계가 함께 성장하려면 공유가 먼저 아닐까요? 그 질문은 일견정당해 보였지만 그 속엔 우리가 가진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싶다는 태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숨기는 게 아닙니다. 지키는 겁니다.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시간과 피로 인해 지금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한 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발표는 그날 온라인에 퍼지며 의외의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기술에도 윤리가 있다. 그걸 지킨다는 말이 이렇게 설득력 있을 줄 몰랐다. 그 반응을 보며 우리가 기술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게 단지 성능이나 수치가 아니라 철학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기술이란 건 어쩌면 신뢰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뢰는 빠른 속도나 높은 정밀도에서 오는 게 아니라 결과를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견뎌냈는지 그걸 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무언의 신호 같은 것이죠. 그날 발표를 마치고 한 동유럽 출신 연구자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사님 발표는 기술보다는 사람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덕분에 기술이 왜 중요한지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제 메일함에 남아있고 가끔 지칠 때 꺼내보곤 합니다.
기술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발표를 준비할 때 그래프와 수치를 줄이고 사람 이야기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을 설계하는 사람들, 그들이 겪은 고민, 실험실 안에서 엎드려 자던 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순간들, 그게 오히려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가진 기술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그저 앞서가는 경쟁이 아니라 그 기술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기록을 매일 새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술의 가치보다 그걸 지켜온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게 됐습니다. 처음 이 분야에 발을 들였을 때 저는 그저 빠르고 정밀한 구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구조보다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했는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성공한 기술 하나 뒤에는 실패한 시도들이 산처럼 쌓여 있고 그걸 감당한 사람들의 땀과 좌절이 그 자체로 하나의 설계가 됩니다. 연구소에서 밤새워 일하다 잠깐 복도에 나와 캔커피 하나 마시며 창밖 어둠을 바라보던 선배의 뒷모습이 생각납니다. 아무도 없던 그 시간, 그 선배는 그냥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참 오래 걸리는 일이야. 근데 그만큼 오래 가긴 하겠지. 그 말이 유난히 깊게 남았습니다. 기술을 빠르게 만들 순 있어도 그걸 오래 남기려면 속도가 아니라 태도가 필요하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을 소개할 때 늘 말끝을 조심하게 됩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인 이야기라고. 우리는 아직 완성하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기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만 사람의 마음이 아니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걸 안 뒤로는 사소한 실패에도 예민해졌고 작은 구조 하나에도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잘 이해하지 못했던 말도 이젠 알 것 같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든다. 그 말이 이제는 무거운 책임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 책임을 그저 나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기술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그건 누군가의 전공이나 직업 이전에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걸. 어느 날 새벽, 연구소 근처 편의점 앞에서 엔지니어 한 명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캔커피를 들고 멀리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다가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던 그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지키는 게 뭘까요?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 걸까요? 때로는 의심이 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저 역시 속으로만 품고 있던 질문이 눈앞에서 터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술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수없이 반복하고 견디고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문득 그 지켜온 것의 실체가 손에 잡히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면 스스로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젠 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조용히 스며들어 오는 거죠.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끝까지 왔다는 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 끝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 가치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 말에 그는 고개를 숙였고 한참 후에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 자료 망쳤어요. 다시 처음부터 짜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망쳤다고 느낀 그 자료에서 넌 이미 다음 단계를 봤을지도 몰라.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완성하는 거니까. 그 말을 하고 돌아서는 길. 괜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기술이란 건 사실 알고 보면 수치나 도면이 아니라 그런 순간들의 축적이었습니다. 견디고 다시 일어나고 의심했다가 또 붙잡고 그 과정이 이어지고 그 안에서 조금씩 다져진 마음들이 결국 오늘의 기술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챗GPT의 말.
네, K님. 지금까지의 서사와 감정선을 그대로 살리면서 4부 2차분 전체의 50% 작성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감정의 흐름을 절정까지 끌어올리는 구간입니다. 시청자 스스로도 눈물이 고이게 만드는 공감과 몰입의 한계를 깨는 결정적인 순간을 설계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어느 날, 그 후배가 조용히 제자리로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저 다음 프로젝트에서 빠지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엔 그동안 그가 정리한 회로 시뮬레이션 자료가 조용히 쌓여 있었고, 메모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을 좋아했던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지쳤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떠나는 게 아쉬웠고, 그가 그렇게까지 지쳤다는 사실이 미안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사람 하나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 그에게 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너의 회로가 완성은 못했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꿔놨어. 기술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새로운 시선을 만든 너라는 사실이다. 그 메일에 그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마지막 시뮬레이션은 그대로 다음 단계 개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시뮬레이션을 다시 검토하던 후배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구조, 어디서 본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예전에 누구 하나가 시도했던 방식이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누구? 그게 바로 떠난 그 친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기술이란 건 완성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미완의 조각들이 다음 사람의 손에서 완성된다는 것. 우리가 말하는 기술의 깊이. 그건 바로 그 조각들을 버리지 않고 이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용히 혼자 남아있던 연구실에서 저는 한참 동안 그가 만든 시뮬레이션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불완전하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간 기록. 우리는 그런 것들을 쌓아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구는 포기했고, 누구는 남았고, 누구는 조용히 뒷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모든 이름 없는 사람들의 마음 위에 지금 우리가 지켜낸 기술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가 남긴 시뮬레이션은 연구소 내부에서 몇 차례 재검토됐고 결국 새로운 구조를 여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름 없이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손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기술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이제는 전력이나 속도보다 그 사람의 표정이 먼저 떠오릅니다. 실험이 실패했을 때 고개를 떨구던 선배, 결과가 통과됐을 때 조용히 웃던 동기, 야근 중 아무 말 없이 커피를 건네던 후배, 그 사람들 모두가 결국은 기술의 일부였고 그들의 마음이 기술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킨 건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지키려 했던 마음 그 자체였다는 것을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어디서도 빼앗을 수 없는 것. 그건 도면도 아니고 구조도 아니고 단순한 발명이 아니라 그걸 만들어낸 사람들의 자세였습니다. 기술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묵묵히 버티고 조용히 이어가고 소리 없이 넘어졌지만 또 일어났던 순간들, 그 모든 걸 깨어 만든 한 줄의 회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당신이 있었다면 당신은 그 기술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챗GPT의 말. 네, K님. 요청대로 4부 3차분 다시 작성해 드립니다. 기존 스타일 유지하면서도 감정 밀도를 조금 더 끌어올려 영상의 마지막 1분 시청자 눈에 눈물 고이게 만드는 결절 포인트로 조정하겠습니다. 기술을 지켜낸다는 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지키겠다는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한때는 그저 내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내 전공이고, 내 분야이고, 내가 맡은 프로젝트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술은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름도 얼굴도 남지 않는 사람들이 조용히 이어온 무언가였습니다. 누군가는 중간에 포기했고, 누군가는 남았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바통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선택이 모여 지금 우리가 지켜낸 기술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기술은 결국 그걸 만든 사람의 태도를 담는다는 것을. 누군가는 숫자로 그것을 판단하겠지만 우리에겐 그 숫자 하나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버텼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기술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기술을 지키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혼자일 수도 있고, 조용한 자리일 수도 있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결국 세상을 바꾸게 될 거라는 걸. 기술은 그렇게 작고 조용한 사람들의 손에서 세상을 다시 쓰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이정원 저는 지혜였습니다.